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마 오늘 나올 텐데요. 나오기 전까지 이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지금 2년 6개월 만에 나오는 1심 선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 얘기 나오는 동안 이제 광주지법에서 나왔던 그런 언급들이 있어서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국과수 감정 결과에 비춰봤을 때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판부의 언급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을 당시에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헬기 사격의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판단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재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런 언급이 쏟아지는 선고 도중에도 꾸벅꾸벅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 모르겠습니다. 이 꾸벅꾸벅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두 분께 이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이 쟁점이라는 게 결국엔 그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쟁점인 것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 또는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종합적으로 단죄하는 자리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세상을 떠난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그 부분에 대한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실제로 존재한 사실을 말했다 하도록 진실을 말했다 해도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데요. 하지만 사자 명예훼손, 즉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거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즉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실제로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좀 전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재판부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다면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죄 유죄 판단으로 직결되는 그런 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헬기 사격의 존재를 부인해 왔는데 일단 앞서 검찰에서도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거든요.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라고 봤을까요? 일단 그동안 재판부에 이제 제출된 어떤 증거라든지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이제 광주의 전일 빌딩에 이제 어떤 탄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인데 이 탄흔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리고 국과수의 어떤 분석 이런 걸 보면은 헬기에 어떤 장착되어 있는 또는 헬기에서 사격이 된 이런 어떤 사격에 의한 이런 것이 이런 가능성 외에는 이제 다른 가능성은 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게 그동안 국과수의 설명 내용이었거든요. 헬기가 좀 이 뭐랄까요 호버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 정지해서 이제 떠 있는 상황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도를 달리하면서 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었고 그렇다면 이게 탄흔은 결국 헬기 사격의 증거이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들은 그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어떤 병력 수송이나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을 논의한 그런 과정 속에서 헬기 사격이 어떤 모색이 됐다, 논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게 이전 어떤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확인이 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지금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말씀 나오는 동안 선고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징역 1심 선고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조금 전에 막 선고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했잖아요. 근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어떻게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징역 8개월 또 집행유예 2년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주 관련된 건데 지만원 씨. 지만원 씨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같은 형량이 선고된 거네요. 사자 명예훼손은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이제 벌금인데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물론 경중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대체로 다른 그런 강력 범죄보다는 좀 정도가 좀 낮은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하고 바로 구치소로 이제 구속되어서 가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 관련해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10개월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안이었고요.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많은 시민들은 아니 징역 8개월이면 바로 구속시켜야지 법정 구속해야지 왜 집행유예 2년을 붙였느냐라고 좀 불만 어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의 어떤 특징 그리고 또 다른 죄와의 균형 또 그동안 저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균형 등을 볼 때 아마 많은 법조인들은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가 된 만큼 이제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헬기에서 이제 무차별 사격이 이루어져서 학살이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좀 큰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신군부 측 인사들은 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이 시위대가 먼저 여러 가지로 혼란을 발생시키고 폭력을 썼기 때문에 일종의 계엄군이 어떤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를 했다. 이런 논리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내용을 놓고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실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전두환 씨의 그 저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뭐 북한군이 뭐 이 상황에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것은 이 어떤 뭐 자위권 행사의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헬기 사격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것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진압을 할 것이고 그 진압을 하는 과정은 발포 등이 수반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좀 이 완전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발포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 진압 작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학살의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한 사람은 누구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밝히는 어떤 그런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판결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도까지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